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그리고 제가 가정학과 의원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 한 번쯤 안 걸려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국민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의원의 어떤 진료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상병명이 바로 감기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며칠 고생하고 낫죠.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감기에 걸렸다가 또 걸렸다.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감기는 나만 좋아할까? 너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불어서 이 감기가 그냥 단순한 감기로 끝나지 않고 알레르기 비염이 되거나 뭐 나아가서는 기관지염, 폐렴으로 나아가까지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기관지라든지 기의 어떤 중위 조직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폐렴을 유의해야 되고요. 또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 역시도 감기를 그냥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감기를 뭐 앓다 보면 실제로 이제 면역력을 키워준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감기 자체가 자주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에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는지를 살펴보고 나의 면역력에 어떤 허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건강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봤더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중에서 하나는 바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언제 많이 걸리냐 물어보면 날씨가 추워질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감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날씨, 추위보다는 바로 습도입니다. 겨울에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가장 큰 이유도 겨울철에 공기 습도가 떨어지죠. 여름철보다 10에서 20% 정도 낮고 난방을 해야 되니까 실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점막의 보습작용, 우리 점막은 굉장히 수분 유지가 잘 돼야지 가장 강력한 면역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막의 보습작용이 떨어지면서 기관지 점막 내 섬모의 진동운동, 섬모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지를 보면 자그마한 이 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래가 만들어지면 밖으로 잘 이렇게 밀어내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기관지의 섬모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폐렴이 되고 기관지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쌓이면서. 따라서 충분한 보습과 수분 섭취, 그러니까 보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습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 우리 기관지가 충분한 보습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을 먹으라고 하죠. 제가 항상 소변이 맑게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그래서 겨울철, 특히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집안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에 이제 가습기가 없다면 빨래나 젖은 수건 등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자연기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의 미세먼지 자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습도가 낮았을 때 더욱더 이제 감기나 우리 점막을 공격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당연히 담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해봤더니 담배를 피게 되면 우리 기관지 점막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우리 면역 기능이 있는데요. 그 면역 기능 자체가 뭔가 혼란을 일으키고 메커니즘 자체가 교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또 감기에 걸리면 그거를 잘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감염, 기관지염 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섬모 운동, 기관지에 어떤 가래라든지 바이러스 밖으로 몰아내는 섬모 운동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가래의 양이 많아지죠. 가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가래는 뭐냐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온상이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접착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래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감기는 이제 우리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접촉, 기침이나 이런 손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쓴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갔다 왔을 때는 자기 손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생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뇨는 우리가 만성 면역 저하 상태로 보잖아요. 단 음식은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의 저하도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요. 또 이제 제가 파악한 관찰한 현상에 의하면 당뇨 환자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린 것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잖아요. 위협이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당뇨가 있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감기에 걸렸을 때 보면 밥맛이 없어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운동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감기가 걸렸을 때 오히려 이런 영양식을 잘 섭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일 주스바,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그 다음에 섬유질, 채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습니다. 90g의 과일 주스바를 먹고 동결 요구르트를 먹게 되면 장 건강이 좋아지겠죠.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시리얼 등 당분 중에서 복합탄수화물의 시리얼을 먹으라.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 먹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감기가 걸렸을 때 입맛이 없더라도 영양식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감기에 자주 걸릴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 연관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가 같이 오게 되면 2차적인 합병증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은 일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잠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잠이 불충분한 사람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도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죠. 감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긴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숙명처럼 우리 친구처럼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질병이지만 감기가 지나치게 자주 걸리거나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좋지 못하고 괴로운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구나, 면역력이 저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